여기 뜬금없이 떠있는 거대한 노란색 스마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지구였다가 어떤 날은 농구공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핏발선 거대한 눈알이 되어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이 초현실적인 덩어리는 바로 MSG 스피어, 일명 더 스피어입니다. 높이 112m, 바닥질은 157m, 아파트 40층 높이의 이 건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완벽한 구체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무려 23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건설비가 15억 달러였으니 163층짜리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이 공 하나 짓는 게 2배 가까이 더 비쌌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 둥근 껍데기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히 화면이 큰 공연장일까요? 아닙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이 건물을 두고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거대한 정밀 기계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건축학의 상식을 모조리 파괴하고 물리학의 한계를 자본과 기술로 찍어 누르며 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라스베가스의 랜드마크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냅킨 한 장의 낙서에서 시작해 인터넷 전송을 불신하고 비행기로 데이터를 나르게 만든, 그리고 도시의 교통을 마비시킨 3조 원짜리 괴물 더 스피어의 공학적 비밀 7가지를 아주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믿기지 않게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MSG 그룹의 회장이자 뉴욕 닉스의 구단주,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제임스 놀란이 식사 도중 냅킨에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미래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모양이라며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각형이어야 공간 효율이 나오는데 기둥도 없이 공중에 띄워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체로 만들라니. 구체는 공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이지만 동시에 가장 짓기 까다로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기도 마감재를 붙이기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결국 그들은 20세기 건축의 선구자 버민스터 필러의 이론을 소환합니다. 바로 지오데식 돔입니다. 수천 개의 삼각형이 서로 맞물려 하중을 360도로 분산시키는 기하학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게 13,000톤짜리 철골 지붕을 허공에 띄워야 했으니까요. 자유의 여신상 3개를 합친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버티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유한요소 해석법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려서 수십만 개의 노드가 만나는 지점의 응력을 계산했습니다. 냅킨 위의 낙서가 3조 원짜리 현실이 되는 순간 공학자들의 영혼은 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시공 현장에 있었습니다. 높이 112m 꼭대기에 수백 톤짜리 철골을 올려야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부는 곳입니다. 둥근 돔 구조물은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을 타고 공기가 가속되는 특성이 있어서 자칫하면 크레인에 매달린 거대한 철골이 그네처럼 흔들리다 건물을 때려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판한 인류 최강의 장비, 바로 디맥 CC8800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크롤러 크레인입니다. 이 녀석을 벨기에에서 라스베가스로 가져오는 데에만 트럭 120대가 동원되었고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립하는 데만 18일이 걸렸습니다. 이 크레인으로 무게 170톤짜리 압축 링을 돔의 정수리에 꽂아놓는 순간이 이 공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돔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은 바람이 잦아드는 새벽 시간을 노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이 거대한 왕관을 겨우 안착시켰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재비 폭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까지 겹치면서 공사비는 당초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스피어는 말 그대로 돈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집념을 콘크리트와 함께 쏟아부어 만든 의지의 탑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흥미롭고 천재적인 부분은 바로 이 건물이 이중선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화려한 스크린은 건물의 진짜 벽이 아닙니다. 건물은 크게 2개의 뼈대로 나뉩니다. 첫째, 엑소스피어라 불리는 외부 뼈대, 여기에 LED가 붙습니다. 둘째, 내부 보울이라 불리는 내부 뼈대, 여기에는 객석과 내부 스크린이 붙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따로 지은 이유는 바로 진동과 열 때문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외부 철골은 팽창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미세하게 떨리죠. 만약 안과 바퀴 붙어있다면 이 진동이 내부의 초정밀 LED 스크린과 음향 장비에 전달되어 화면이 깨지거나 소리가 뒤틀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조적 거리두기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외부 엑소스피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매끈한 스크린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동글동글한 게 징그럽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스크린이 아니라 하키 퍽처럼 생긴 LED 퍽을
123만 개 듬성듬성 박아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틈을 벌려놨을까요?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아파트 40층 높이의 거대한 벽을 빈틈없이 막아버리면 그건 거대한 도치됩니다. 사막의 돌풍을 정통으로 맞으며 건물이 찢겨나가거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퍽 사이사이로 바람이 숭숭 통하게 만든 겁니다. 덕분에 안에서 밖을 보면 투명하게 풍경이 다 비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학이 찾아낸 자연과 싸우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객석을 덮고 있는 내부 스크린의 해상도는 16K입니다. 문제는 지구상에 이 16K 스크린을 꽉 채울 수 있는 영화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MAX 카메라로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스튜디오는 없으면 만든다는 정신으로 직접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빅스카이. 이 카메라의 스펙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전문가용 풀프레임 카메라 센서가 우표 한 장 크기인데 이 녀석의 센서는 가로 세로 6.7cm입니다. 거의 컵받침만 합니다. 현존하는 상업용 시네마 카메라 중 가장 큰 센서입니다. 렌즈 하나의 무게만 14kg이 넘습니다. 또한 촬영팀 12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카메라 한 대를 세팅하고 돌린다고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센서를 찍으면 1km 밖에 있는 사람의 속눈썹까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16K 화면에서는 아주 작은 노이즈나 흐릿함도 집채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완벽한 현실을 복제하기 위한 기술인 겁니다. 빅스카이 카메라로 16K 영상을 찍으면 압축 안한 원본 데이터가 1초에 수 기가바이트씩 쌓입니다. 촬영 한 번 하고 나면 데이터량이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어쩌면은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 아무리 광랜으로 전송한다고 해도 수십 일에서 수백 일이 걸립니다. 만약에 전송하다 에러라도 나면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장된 32TB짜리 하드디스크 뭉치를 서버에서 뽑아서 충격 방지 특수 배낭에 싼 뒤 직원이 그걸 메고 직접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바로 인터넷 배낭, 일명 스니커넷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운동화, 즉 스니커즈를 신고 직접 뛰는 네트워크가 광랜보다 빠르다는 뜻이죠. 인류 최고의 최첨단 건물을 돌리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의 배달을 쓰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실도 장관입니다. 초당 400GB의 데이터를 쏘아대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에는 강물처럼 거대한 냉각수 파이프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피어는 겉모습만 공연장이지 실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순행식 컴퓨터인 겁니다. 비주얼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소리와 촉각입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면 스피커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린 뒤에 16만 7천 개의 스피커를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홀로플로 팀이 개발한 3D 빔포밍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보통 스피커는 소리를 물결처럼 사방으로 퍼뜨리지만 스페어의 스피커는 소리를 레이저처럼 쏩니다. 이론적으로 1번 좌석 관객에게는 한국어를 바로 옆 2번 좌석 관객에게는 영어를 들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없이 말이죠. 나중에는 관객마다 각자 다른 귓속말을 전달해서 나한테만 들리는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프라사운드 햅틱 시트가 더해집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진동 모터가 아닙니다. 가동 좌석 방식을 써서 5Hz 이하의 초저주파를 골전도로 전달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뼈를 때리는 사운드입니다. 또한 후각도 건드리게 됩니다. 내부 공조 시스템에는 향기 분사 장치가 숨겨져 있어서 숲 장면에서는 흙내음을, 자동차 경주 장면에서는 타이어 타는 냄새를 뿌립니다. 심지어 갓 구운 초코 쿠키 냄새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오감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물인 겁니다. 이 건물이 처음 조명을 켰을 때 라스베가스 경찰과 911 센터에는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창밖으로 아파트 40층 높이의 핏발선 눈알이 나를 쳐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눈동자가 내 차를 따라 움직입니다. 놀란 운전자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속출했고 주변 도로는 구경꾼들 때문에 밤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 착륙할 때 스피어 지붕에 헬로 월드를 띄워주거나 비행기를 따라 눈알을 굴려주기도 해서 기장들이 승객들에게
오른쪽 창문을 보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닙니다. 원래 MSG 그룹은 런던에도 똑같은 스피어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절대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빛 공해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사막 한복판이라면 모를까 사람 사는 주거지 앞에 인공태양을 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스피어 하나가 2만 가구가 쓸 전력을 혼자 먹어치운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도시와 공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런던 프로젝트는 백지화가 됐습니다. 3조원짜리 낙서에서 시작해 인터넷 대신 배낭을 메고 뛰어야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스피어. 누군가는 인류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고 환호하고 누군가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공의 괴물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벽돌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빛과 데이터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건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념비였다면 미래의 건축은 매 초마다 모습이 바뀌는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